자, 오늘은 명신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방송을 열었습니다. 명신산업을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종목을 모르고 가면 안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서 좀 공부를 해보자고 그렇고,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왜 이렇게 시중에서 이 회사를 잘 모르는지 관련된 자료를 제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명감에 저라도 좀 해야겠다, 그래서 방송 열었고요. 자, 네이버 카페 퀀텀 리서치 들어오시면 제가 오팀이니까 제 글을 써놨으니까 이거 보고 이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매출에 대한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명신산업의 매출은 한 절반 정도가 현대차고요. 명신산업의 모회사가 MS 오토텍이에요. 명신산업은 1차 벤더가 아니고 MS 오토텍에 납품을 하고 MS 오토텍이 이제 현대에 납품을 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대자동차의 EV 비중이 늘어나죠. 이제 라인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 이제 EV 전용 플랫폼에서 아이오닉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쭈루룩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수혜를 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차는 이제 계열사로 현대제철이 있기 때문에 이 명신산업은 원재료 조달을 사급으로 합니다. 이게 사급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기업이 임가공을 맡기거나 OEM을 하는 게 있죠. OEM은 주문자산 상표이기 때문에 기업이 부품을 조달할 때, 수주를 줄 때 크게 보면 임가공과 OEM이 있습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OEM으로 로고까지 다 찍어서 납품을 하는 거죠. 이게 OEM이고, 그 다음에 임가공이 있는데, 임가공은 도급과 사급이 있습니다. 도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자동차 기업이 야, 너 이거 부품 만들어 와 그러면은 원재료를 알아서 조달하고 만들어서 납품하는 걸 도급이라고 그러고, 사급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가 MS 오토텍이나 명신산업에 야, 이 차 프레스 만들어 와, 차체 만들어 와 그러면은 철강 원재료를 구해서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아무래도 현대자동차의 구매 협상 능력이 명신산업보다는 더 위에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재고 관리가 중요하죠. 지트 시스템으로 생산 일정이 나오면 그 생산 일정에 맞춰서 재고를 쌓아놓지 않고 바로바로 들어오는 이런 지트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생산 정보가 벤더 업체에 바로바로 전달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에코플라스틱이나 MS 오토텍이나 뭐 이런 회사들은 한 2주 정도치밖에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8월 3, 4주는 1, 2주에 한 2주 먼저 줘서 2주 동안 대비할 수 있는, 그렇게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어느 정도 매출이 할지는 현대자동차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까지도 정확하게 구매가 가능한 겁니다. 벤더 회사들보다. 그래서 이제 사급 형태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 뭐냐면 원재료 리스크가 없어요. 도급 형태로 납품을 하게 되면은 원재료가 급등하면 슈퍼갑인 현대자동차한테 원재료가 10% 인상됐으니까 저도 10% 바로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급 형태로 주기 때문에 원재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요거는 장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해외 계열사로는 이제 시몬 아메리카가 있고요. 시몬이 테슬라에 납품합니다. 전자공시를 봐도 해외 메이커, 해외 회사 뭐 이렇게만 나오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가, 시몬 아메리카는 이제 명신산업이 갖고 있는 회사고요. 얘기를 하지 못하게끔 아마 비밀 조항을 맺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몬 아메리카가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데, 모델 3랑 모델 Y를 시몬 아메리카가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고, 시몬 아메리카는 테슬라 1차 벤더입니다. 근데 이제 시몬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사급 형태로 받지는 않고 아르셀로미탈의 도급 형태로 받습니다. 그래서 아르셀로미탈의 원재료를 구해서 차체 만들어서 테슬라 납품하는데, 대신에 원재료 인상분은 테슬라랑 계약을 바로바로 반영하게끔 계약을 맺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재료 리스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신이 직접 테슬라에 납품하지 않고 시몬이라는 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테슬라에 납품하는 이유는, 테슬라가 노조를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자기 벤더 회사는 노조 리스크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특히 현대기아차, 뭐 쌍용차 이런 회사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테슬라는 노조를 허락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한국의 정치인들 자동차 노조 들어가가지고 노동은 소중한 거야 막 이렇게 막 분란 일으키잖아요. 미국이 왜 테슬라가 나오겠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테슬라 납품은 도급 형태로 하고, 요거 얘기 드렸고, 기술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핫스탬핑 기술 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 부품이랑 차체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고로에서 이제 철강을 녹인 다음에 주물 형태로 하게 되면은 차 생산 마진이 나오겠습니까? 자동차는 대규모 공장에서 대형 프레스로 빨리빨리 찍어내서 조립해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로에서 이렇게 뭐 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때 쓰는 기술이 이 핫스탬핑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기로 순간 고온으로 한 950도 이상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이거를 노곤노곤하게 만든 다음에 프레스를 확 찍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첫 번째는 엄청나게 빠르게 생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볍게
쉽게 고강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성에 대해서 제가 강의할 건 아닌데 300도, 400도, 500도 각각의 온도에서 프레스로 찍어낼 수 있는 온도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고강도일수록 고온으로 높여져 가지고 찍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고온으로 순간 높인 다음에 전기로로 그 다음에 프레스로 찍어내는 게 기술인 거죠. 그 다음에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핫스탬핑 기술은 순간 가열해서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전기차에 있어서는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핵심은 뭐죠? 연비죠. 연비 핵심은 첫 번째는 배터리죠. 그래서 배터리 주식이 이렇게 고평가되는 거죠. 근데 배터리도 중요한데요, 무게를 낮추는 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게를 낮추면 당연히 연비가 좋아집니다. 무거운 것과 가벼운 거 누가 연비가 좋겠어요. 그래서 차량이 경량화가 돼야 되고, 경량화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고강도 경량화가 필요하고, 그러면 핫스탬핑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냥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바이오시밀러나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사업부 있죠. 반도체 위탁 생산 비슷한 거예요. 핫스탬핑 기술을 이용해서 위탁 생산한다. 위탁 생산하는 게 명신산업 매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의 현 상황은요, 가격이 싸진 않아요. 가격이 싸진 않고 싼 가격인데 제가 볼 때는 비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경제적 해자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체로는 많은 이자를 내면서 규모의 경제를 갖춰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봐둬야 될 거는 이제 6월에 155만 주 유통 물량이 풀렸고 12월에는 또 대주주 보호 해소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핸들링 될지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로는 요 시몬 아메리카 자료를 제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됐는데, 이게 왜 테슬라가 시몬 아메리카를 1차 밴드로 설정했는지, 그 다음에 전기차에 있어서 왜 이 핫스탬핑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로는 이제 시몬 아메리카 인터뷰한 거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의 스피드를 좀 보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유튜브로 테슬라가 조립을 어떻게 하는지 공정을 한번 보시면 대충 감이 잡히실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핫스탬핑 기술, 여기 이제 빨간 것들이 전기로 순간 가열해서 빨개진 거예요. 그 고온으로 이제 설정해서 시뻘개진 거를 이제 스탬핑으로 찍어서 빨리빨리 만드는 거죠, 차체를. 밑에 두 개는 핫스탬핑 기술을 유튜브로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신산업은 지금 현대차와 테슬라의 양다리를 거쳐놓고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이제 중국의 로컬 업체라든지 중국에 동장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테슬라의 모델, 현대차의 모델이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는 싸지 않다. 하지만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하기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